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종가상으로 21만원대가 좀 이탈되었죠. 자, 20만원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는 어떤 주가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흐름에서는 오늘 수급이 좀 바뀌었어요. 예, 그동안 꾸준히 양매수라든지 시장이 좀 부진할 때도 견조한 어떤 수급이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좀 흐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회사의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기대감들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오후에 나왔던 기사들도 가장 강력한 게 지금 내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이죠. 마치 예전에 2013년도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제일 처음 열릴 때, 램시마가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부분들이 특허 만료가 되면서 유럽에서 제일 처음에 램시마가 등장할 때 그 어떤 분위기 하고 다르게 굉장히 지금 거대 글로벌 넘버원 바이오 의약품의 시밀러가 특허 관련해서 미국 시장이 열리니까 그만큼 어떤 시장의 경쟁도 치열하고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계속 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의 전략이라고 하면 퍼스트 무브죠. 퍼스트 무브는 이 만료가 되기 전에 제일 처음 그냥 먼저 앞장서는 겁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치킨 게임을 할 때 선제적으로 항상 투자를 하죠. 그러면 이 반도체 공정 자체를 미세 공정을 나노 공정을 한 단계 이렇게 낮추면 웨이퍼에다가 칩이 좀 더 드러나게 되면 생산 단가가 확 줄어들어서 이 원가 수준이 딱 낮춰지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이 다 도태돼 버리죠. 이런 어떤 전략으로 경쟁 업체들을 밀어내면서 2007년도 위에 메모리 어떤 3개 정도가 되는 거의 한 20몇 개에서 이런 식으로 경쟁을 했는데, 바이오시밀러도 어찌 보면 구도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퍼스트 무브가 들어와서 후속 주자들이 들어올 때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어서 예전에는 한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 되어야 후발 주자들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경쟁 강도가 많아져 가지고 한 10개 20개 이상 큰 어떤 생산 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아직도 제한적입니다만, 중소형 어떤 좀 단계가 좀 낮은 부분들은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 많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산업이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퍼스트 무브 형태로만 가지고 바이오 시밀러를 해서 돈을 버는 것들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경쟁력을 구가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퍼스트 무브가 아니라 바이오 베타라는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는 그냥 놔둘 것이냐? 그게 아니죠. 요게 캐시카우가 되어서 여기서도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의 전략을 하면서 딛고 올라가는 게 기존 메인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휴미라의 시장 자체가 27조 시장이니까요. 27조 시장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9년 연속 2011년도 이후부터 세계 매출 1위를 차지했던 그게 휴미라입니다.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키투르다든지 이런 어떤 항암제가 이 부분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만료를 앞두면 휴미라의 27조 시장이 다 한 방에 박살 나진 않아요. 왜냐면 에버글린 전략이라든지 가격 인하라든지, 그런데 보통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오게 되면 한 50% 정도는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면, 아무리 못해도 한 10조 내에 어떤 시장이 열린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파일을 나누냐에 따라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경쟁 강도를 상당히 바꿀 수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셀트리온의 어떤 기존의 어떤 구도가 단순히 퍼스트 무브가 아니라 이 고농도 제형의 어떤 부분으로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이 부분을 좀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유럽이나 한국 국내 쪽에서는 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아직 FDA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또 별도로 교차 가능한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로 뭔가 경쟁력을 좀 더 구가해서,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이 기존의 바이오 오리지널로 해도 약사가 이 교차 가능 어떤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FDA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 약사가 이제 별도의 승인 없이도 이 교체 처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바이오시밀로 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떤 경쟁력을 갖춘 어떤 입장이죠. 이런 어떤 경쟁률이 이제 내년도에 먹혀드느냐, 그래서 이제 매출과 이제 수익 석당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이전에 이제 램시마로 돌풍을 일으켰던 2015, 2016년 이런 부분들을 대자비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사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값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서 환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농도를 어떤 높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농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인 휴미라와 교차해서 이제 복용이 되도록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 이런 여러 이제 경종 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미라 자체 어떤 고농도 휴나도 이제 고농도 제품이 있습니다만 이 시밀러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 부분들을 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유플라이마가 이제 고농도로 이제 개발됐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FDA 승인을 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연내 승인을 받게 되면 지금 에브비와 내년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특허 관련되는 부분 이후로 이제 그 출시가 가능하게끔 되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이제 또 고농도 제형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노바티스는 자회사 이제 산도스가 하이리즈 모드로 이제 FDA에다가 자체 이제 고농도 제형 허가를 신청했고요. 암젠의 이제 암제비타도 이제 개발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물질 특허는 2016년도 만료했습니다만 순순히 이제 에브비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 특허 만료 부분들을 좀 연장을 하면서 에버그리드 전략을 썼죠. 그래서 출시를 최대한 이제 늦추면서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휴미라 연매출이 예를 들어서 27조라고 하면 거기 70% 해당되는 게 17조가 이제 미국 시장이고요. 그 미국의 어떤 매출에서 이 바이오시밀러가 최소한 35%에서 한 절반 정도를 많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에브비 자체 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최대한 10조 정도의 시장이 열리니까 여기에서 뭐 한 1, 2조 정도의 어떤 캐파를 셀트리온이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레벨업이 확실하게 또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 왜 이렇게 헬스케어도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냐면 램시마 SC하고 이 유플라이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구조가 완전히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실적단하고 연속적인 어떤 순환 구조를 내년 이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컨턴 점프가 또 한 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휴미라 다음으로 이제 큰 시장 자체가 결국 키투르다 나옵니다. 키투르다가 2025년도 이후에 이제 특허 만료가 되니까 이 휴미라로, 유플라이마로 어느 정도 이제 잘 해놓으면 키투르다까지 이제 바이오시밀러 형태로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개발 중인데요. 이런 분다면 계속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캐파가 이제 지금 한 2조대입니다만 나중에는 진짜 한 5조 정도에 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다면 글로벌 이제 탑 10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지금 보면서 이제 일단 회사가 뭔가를 변화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중에 이제 스킨케어 관련되는 기사가 있어요. 스킨케어는 사실 이제 제약사들이 그 바이오사들이 이제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 화장품이라든지 건기식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나름 이제 뭔가 이제 화장품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CF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성과가 별로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픈 손이 좀 되어 있는 게 셀트리온 스킨케어인데, 스킨케어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서정진 이제 명예회장 쪽이나 셀트리온 홀딩스 쪽에 이제 대출금도 있는데 이게 아직 안 되어서 스킨케어가 굉장히 좀 힘들다, 뭐 그런 내용의 어떤 기사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좀 되어야 될 거예요.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ATM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 이제 대출을 내 가지고
또 이제 뭐 홀딩스에다가 또 2월달에 또 100억을 빌려줬다. 기존에 이제 스킨케어가 선영 회장이 빌려준 잔액이 420억이고 홀딩스에 빌려준 들이 이제 600억, 이제 거의 1000억대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좀 뭔가 해소되는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킨케어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지수 합병하는 부분에서 주주들이 이제 매수 청구권들이 많이 나왔던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시간에도 이제 한 1000원 정도 빠져가지고요. 라운드 넘버 가격인 20만원대 흐름들도 이제 지지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게 내일 저 주가인데요. 그동안에 탄탄했던 또 수급이 프로그램적으로 오늘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동시에 어떤 이제 양매도가 일단은 보이지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정말 이제 견조했던 흐름의 수급이 동시로 이제 매도한 거는 참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거의 1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고, 이 부분들을 개인이 이제 그대로 일단 받아냈어요. 개인들은 최근에 막 매도하다가 이제 윗단에서 또 이렇게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도 오늘 음봉을 맞으면서 그동안에 한 이제 뭐 한 3주 가까이 이어졌던 일봉상의 어떤 추세 흐름은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월봉상에서는 지금 1년 한 6, 7개월 만에 지금 전환 시그널이 8월 달에 나왔는데, 주봉상도 보면 거의 지금 2달 넘게 지금 계속 이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기 이제 일봉 추세에서는 오늘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강력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제 ADX 지표가 50선에서 살짝 조금 이제 주춤하는 흐름들을 지금 오늘 흐름으로 좀 보였습니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전일보다 좀 늘었는데요. 자, 내일 그 금요일인데 내일은 이제 20만원대 어떤 지지 흐름들을 확인하는 흐름으로 좀 바뀌어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들 어떻게 이제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 부분들의 지지 흐름들을 다음 주까지 20만원대 확인하면서 21만원대를 다시 탈환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된다. 이 관점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